네, 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을 미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송 순서는 여야 관계없이 출연 일정이 먼저 잡히는 분부터 방송하기로 했고요. 저희 제작진은 어떠한 주관적 판단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진복 전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내년 시장 보궐선거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이 의원님 출마 선언 빼놓고는 이미 결심은 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출마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러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실 때 그때 이미 출마를 염두에 두고 불출마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는 조용하게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4월에 그 오거돈 시장이 갑자기 그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주변으로부터 참 많은 권유를 받았고 저도 고민을 좀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쯤에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겠다. 그래. 이 일을 즐겁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그때 먹은 거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부산시장직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의원님은 사실 행정도 해보셨고, 정치도 해보셨는데, 부산시장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본인의 강점은 어디에 더 보십니까? 제가 구청장도 사실은 했지만은, 지방 행정을 해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 제가 국가의 민원을 감당하는 민정 민원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때 가장 많은 배움을 받았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그때 많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에 정무위원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 금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열심히 해왔다는 평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다가 창조적 이미지까지 보태면 부산을 제대로 끌고 가는 책임자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저 자신도 과거에 정말 열심히 구청장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들이 많은 강점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공항 문제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는 좀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저희들이 집권당 시절에도 가덕도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도 이 영남권 5개 강력지사들이나 여론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외국 기술자들 데려가가지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하나 더 늘리자. 그쪽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깨버렸거든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국회의원 5명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시켜주면 가덕도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5명 당선되고 나서부터 선거 때마다 가덕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얼마 전에 9월 23일 날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검증위원이 21분인데 그 중에 13분만 모여가지고 슬쩍 가덕도는 없애고 김해공항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부산 시민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용만 당했다. 대통령이 공약까지 하고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아니다 그러면 어떡해.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이든 가덕도공항이든 새롭게 하고 또 더 수요가 많아지면 더 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해놓고 이 정권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부산 시민의 허탈감이나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청사진들은 많은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특히 약속을 한 부분은 더 이상 어기면 안 됩니다. 어차피 부산에 와서서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되실 분 아니에요. 그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 관련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인천이 이제 추월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의 침체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저는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의 산업 구조를 보면 사실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업이나 해양물류
또 건축, 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부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쳐다봐도 사실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산업이 사실은 뒷받쳐줘서 그걸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행하고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산이 지금 연간 2, 3만 명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인천 인구가 298만쯤 되고요. 부산이 340만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 오래지 않아서 인구가 역전도 될 거고 지금 GRDP는 벌써 역전이 됐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산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도 참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당장에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인구 감소도 저는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산업구조 같은 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된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좀 보수 진영에 벌을 좀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다 반성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나 시민의 선택은 저는 언제든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 다음 정권을 잡아서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국민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최근에 너무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끊고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선거들은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